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2017년 정부가 이 가상화폐, 코인이죠.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2017년 연말에 제가 파리에 연수에 있었던 시절이라 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특히 청년들이 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많은 청년들의 돈, 수익을 잃었던 적이 있었고 급기야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돈을 운영했던 코링크가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발 빨리 철수를 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. 어떻게 알고 발 뺐을까? 이게 검찰은 궁금하다는 겁니다.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이 본인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텐데 검찰은 조국 펀드 운용사죠. 그리고 이 코링크가 WFM을 인수했잖아요. 코링크가 2017년에 가상화폐 사업도 했었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코링크가 가상화폐 사업을 했다. 2017년 9월 코링크 대표 조국 조카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링크, 이름도 나왔죠. 코인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2017년 11월 돌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이 코링크 측이 청산을 합니다.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발표합니다. 이 정부의 발표로 다른 거래소들이 직격탄을 맞고 수익들이 줄어들죠. 그래서 이른바 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봤다라던 시점이 바로 저 시점입니다. 당시 이 규제를 총괄하는 자리는 조국 민정수석이었는데, 자, 여기서 궁금한 건 김희정 장관님. 네. 이 코링크가 한 달 뒤에 정부에 의해서 거래소가 폐쇄될 것을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발을 뺀 건 아니냐,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지금 앞서 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제 뇌물이 있을까라는 것까지 나오면은 뇌물의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냥 우리가 국정과제로 주요한 과제로 2차 전지 뭐 이런 거 발표를 하고 해서 거기서 얻는 이득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나온 거는 그 정도 이득이 아니라 다른 이득이 또 있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뇌물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화폐인데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조국 펀드 아니냐라고 한 코링크피, 저기도 손을 댔어요. 가상화폐에. 예, 가상화폐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별도로 코인링크라고 회사까지 또 만들어요. 이 가상화폐를 다루는데. 그런데 한참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이렇게 들끓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딱 문을 닫습니다. 그리고 이때 문 닫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부에서 바로 한 달 뒤에 클로징하는 거 발표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피바다가 됐었습니다. 그때 젊은이들 중에 거의 목숨 끊고 정말 제가 피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의 신세계 아닌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진짜 휴지조각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날아가는 게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알고 손 털었다라는 거예요.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한 달 뒤에 발표를 하게 되는 가상화폐 관련돼서 클로징하게 되는 발표를 하게 되는 총괄 담당이 어디였냐? 바로 부재총괄 책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. 예.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죠?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돼서 보면 핑계가 어쩜 그렇게 운이 따라다니는지 매번 시기가 딱딱 맞는데도 나는 몰라요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번에도 블록체인 업체 서투온 인수하고 코인링크 만들고 딱 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손 털고 나와서 자기들만 피바다에서 벗어나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득을 통해서 WFM이랑 역시 2억 4천이라는 그렇게 싼 돈으로 하는 게 건너간 게 결국은 뇌물의 성격이 아니냐라는 혐의가 짙어진다라는 의심을
검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링크는 한 달 전에 가상화폐 사업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떤 사업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데 검찰은 미리 안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또 여당, 집권 여당의 청년위원장 나오셨으니까 가상화폐 2017년 연말에 사실 청년들의 이슈였잖아요. 가상화폐 투자한 우리 청년들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본 청년들도 많았잖아요. 이 문제, 이 의혹 어떻게 보세요? 네,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짚어드리고 가고 싶은데요. 어찌되었건 이 본질적 문제,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어찌되었건 사모펀드를 구성할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이미 오촌 조카가 익성의 소위 자산관리인으로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익성의 상장을 노리고 코링크 피를 만들었다, 사모펀드 만들었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이제 좀 진실로 규명되고 있고요. 이 과정에서 익성의 상장이 어려워지니 WFM 당시 상장사였던 WFM을 인수하면서 이제 또 우회 상장을 예.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실 투자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운용사를 처벌하게 되어 있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. 또 한편으로는 5천만 원 이체에 대해서도 이미 일관되게 조국 장관은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.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자산관리는 어찌됐건 아내의 몫이었기 때문에 뭐 그 5천만 원이 어떤 통장에서 나왔는지는 저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월급 통장이었는지 아내에게 통장 맡기는 남편들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아내한테 이제 통장 맡기는 남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는 아내가 했다 이 부분을 어. 항상 말씀하셨고요. 또 가상화폐 부분은 이제 어찌되었건 연초에 100만 원대여서 100만 원대에서 12월에 1000만 원까지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사실 뭐 7월, 9월부터 계속 위기설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문 닫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11월에 이때는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자주 지적됐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에 그리고 총괄을 조국 민정수석이 하지 않았고요. 법무부 장관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다르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. 예,